네, 안녕하세요. 대치동 최 소장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특목자사고 일반고 고교 선택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 고민하실 텐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나한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등학교 유형은 없어요. 자신의 상황이나 성향에 맞게 이제 선택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그 모든 대학들은 대입이 마치면 각 전형별로 고교 유형별로 몇 퍼센트 정도 합격을 했는가, 요 비율을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2025학년도도 다 이제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표를 이제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 무슨 스카이 서성원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은 일단, 특목 자사고를 선호한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되게 단편적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위권 대학들도 뭐가 있어요? 교과 전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추라고 불리는 교과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일반고 상위권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형을 설계를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좀 내신, 우리가 고등학교 선택할 때 비교적 내신을 좀 수월하게 딸 수 있다 생각해서 지원했으니까 거기서 정량적으로 확실하게 좋은 등급을 따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별로 일반고도 수준이 좀 다르니까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 맞추면 선발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들은 어쨌든 일반고를 들어갔으면 일반고답게 너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지원해라 그게 되게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오히려 그렇게 쉽게 내신을 딸 수 없는 어떤 상위권 일반고를 포함해서 특목 자사고 친구들한테 열려있는 전형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정량적인 내신이 좀 부족하고 일반고인데 평범한 일반고인데 내신이 부족하고 수능 최저가 위험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한다. 나름대로 내가 비교과를 챙겼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서는 거의 합격 확률이 낮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전형 설계의 차이 때문이 그게 커요. 그러면 내가 상위권대를 가기 위해서 무조건 특목 자사고를 가야 하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만 놓고 보면 특목 자사고의 전체 일반고 수 대비 훨씬 유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이런 특목 자사고에서도 일반적으로 경쟁이 대단히 치열한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고 시험 난이도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챙겨야 될 비교과의 어떤 수준 같은 것도 일반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그거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객관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학생들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뒤에서 반드시 판단 요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10개 전국형 자사고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티오가 되게 적어요. 서울 지역에 있고 뭐 그 하나은행 그룹,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도 티오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티오는 되게 적습니다만 일단 전사고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인 외대부나 민사고 되게 유명하죠. 상상고는 또 의대 가는 친구들한테 좀 선호되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자사고들은 어쨌든 서류 평가입니다. 중학생들 서류 평가를 하죠. 학교 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뭐 자기 주도학습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기소개서 한 다음에 고등학교별로 자기들 스타일로 면접 평가를 봅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뭐 서류 평가로 보긴 합니다만 그 외에 추가적인 어떤 뭐 사고력 평가라든지 이런 걸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별로 과거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에 과학고는 20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재고 과고 같은 경우에는 의대를 포함한 메디컬로 나중에 진로를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서울 영재나 세종 과고 같은 경우에는 의대로 진학하는 친구들도 실제로 꽤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수시 지원할 때 좀 제약들이 있어요. 또 학교 추천을 받기 힘든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성적이 좋아서 의대를 갈 건데 아무 생각 없이 과학고에 입학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으니까 저는 이제 과학고는 어떤 친구들한테 선호하냐면 나중에 그 서울대에도 물론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만 이제 카이스트, 포스텍, 유니스트, 디지스트 같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 선호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유형이다. 그리고 좀 다양한 어떤 실험이라든지 그다음에 탐구라든지 좀 깊이 있는 그런 것들 하면서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아마 일반고보다는 과학고가 훨씬 더 만족스러운 고등학교 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좀 추천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과 상위권 친구들은 또 외고나 국제고로 생각을 할 텐데, 이제 외고는 전국에 이제 30개 남짓 있고, 국제고는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또 외고, 국제고 계열 교육 과정이 좀 통합되면서 뭐 예전에는 어문 계열로 가려면 외고, 그다음에 뭐 상경 국제 계열로 가려면 국제고가 유리하다 그랬는데 외고에서도 국제 계열 트랙을 만들고 또 어떤 과목을 이수하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뭐 상경 계열, 사회과학 계열도 진학이 가능합니다만 외고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문과에서 내가 대학 레벨을 높이고 싶을 때 가장 만만한 게 사실 어문 계열이잖아요. 뭐 영어 영문은 말할 것도 없고 도고동문, 불어불문, 일어일문, 중어중문 요런 과들로 이제 진입하는 데 있어서 외고만큼 유리한 유형이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영어를 포함해서 제2 외국어를 선택을 할 텐데 일단 이수 학점수 자체가 풍부하고 관련된 활동들 그런 깊이들이 일반 거랑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문 계열을 상위권 대학을 쓸 때 외고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어느 일정 수준 정도의 사법 성취도를 보여준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문과 상위권 친구들은 일반고보다 외고 국제고를 생각하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역시 또 뭐 서류 평가, 면접 평가 중요한데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요. 여기 지원 자격은 이제 뭐 영어 중심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국제고는 사회도 봅니다만 영어 A를 받은 친구들은 너무 많잖아요, 중학교 때. 그래서 그것만으로 내가 외고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고 가기 전에 수학을 포함해서 충분히 선행도 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뿐만 아니라 그 동점자가 나왔을 때 나머지 국어나 사회 갖고 이렇게 동점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고나 과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 광역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곳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유의사항입니다. 전국형 자사고처럼 전국 모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저기 자사고랑 특목고 위주로 봤습니다만 이 외에도 그 협군지, 흔히 뭐 강남 쪽, 목동 쪽, 그다음에 이제 뭐 수성구, 대구 수성구 뭐 이런 지역의 학군지로 가면 내신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만 학업 분위기라든지 어떤 아이들의 수준 같은 것들에서 또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단순히 그냥 내신만 쉽게 따서 대학을 가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대학들도 수능 최저나 면접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좀 가려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무조건 뭐 알려진 고등학교를 간다. 그게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특목자사고 일반고를 선택할 때 무조건 대입 실적만으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뭐 상상고 의대 몇 명 보냈다. 외대 부고 뭐 이런 데 민사고 매년 뭐 서울대 몇 명씩 보냈다. 몇십 명씩 보냈다. 근데요. 그 이면에 보면 이미 인풋 자체가 되게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충분히 그런 집단에서 잘 버텨낼 수 있는가. 치열한 경쟁과 노력이 필수라는 점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선택할 때 반드시 그 학교 설명회들 또 홈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홍보 브로셔들이 있단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교육과정 편제표라든지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 동아리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면서 내 진로가 이걸 생각하고 있는데 저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과목들이 이런 걸 개설하고 있어. 나한테 유리한 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미리 확인하시고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중학교 때 우리가 A 받는 거는 사실 90점만 넘으면 되는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90점 넘는 친구들이 뭐 4, 50% 되는 과목들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가면 5등급제에서는 사실 뭐 3등급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학교에서 저는 높은 원점수 그리고 특목 자사고를 노리기 위해서는 사실 학습 부담이 되게 크기 때문에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미리 선행이나 심화들이 잘 되어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 좀 지금 중학교 성적만으로 도전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전형을 쓸 수 있는 친구도 있어요. 뭐 농어촌 전형이라든지 뭐 사배자 전형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중에 대입에서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경우에는 막 생기부, 학생부 이런 수준보다 사실 정량적인 내신이 좀 더 지원자들의 풀상 그런 게 좀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승부욕이 강한 친구들, 그러니까 뭐 기숙학교 생활을 하고 되게 잘하는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내가 조금 슬럼프 빠지거나 성적이 한번 안 좋았다고만 낙심하거나 난 쟤들을 못 이길 거야. 이런 친구들은 일반고 가셔야 됩니다. 자기가 그래도 공부한 만큼 어느 정도 성과가 난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특목 자사고는 그게 힘들어요. 너무 촘촘하기 때문에 상위권들이. 근데 이제 되게 승부욕도 강하고 또 분위기 타는 친구들 있잖아요. 주변 친구들이 열심히 하면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 반면에 너무 주변 친구들이 놀거나 제대로 안 하면 거기 휩쓸려서 적당히 하면 되지.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일반고 가면은 또 사실 본인의 잠재력이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향들을 파악해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고등학교에 있어서 그 말씀드리고요. 자, 고등학교 입학 이제 어디 가기로 내가 결정했다라고 하면은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이런 준비들을 좀 필히 한다면 가서 경쟁 구도에서 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5등급제라든지 2028 대입 개편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기서 생존할 수 있다. 또 앞서갈 수 있다. 그래서 뭐 선행학습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탐색이라든지 저는 수능 기출 문제 본인이 선행을 나갔다고 한다면요. 고1이나 고2 수준의 모의고사 기출을 통해서 본인의 전국적인 어떤 객관적 위치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국수영과가 다 중요합니다만 이 영어라는 과목은 사실 문과냐 이과냐 상관없잖아요. 수능에서도 절대평가잖아요. 수능 최저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본질적인 과목들, 주요 과목에 대해서는 미리 역량을 좀 충분히 닦아놓고 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겠다. 이런 거 좀 강조드리면서요. 여러분 고입에 많은 고입 선택,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